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7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런던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그 7년의 기다림이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리더 RM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웸블리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손흥민 선수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왔고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 2026년에 우리가 다시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시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이 7년 사이에 방탄소년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7년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19년 웸블리에 새겨진 첫 번째 역사. 이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퀸, 아바, 엘튼 존, 마이클 잭슨까지 웸블리 스타디움은 오직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에게만 허락되는 꿈의 무대로 불려왔습니다. 2019년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방탄소년단은 바로 이 무대에 한국 가수 최초로 입성하며 총 11만 4천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이 이뤄낸 성취가 어쩌면 비틀스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평가했고, 영국 BBC는 암이라는 이 팬덤이 대단히 헌신적이고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웸블리 스타디움은 손흥민 선수가 뛰던 토트넘 허스퍼가 자신들의 새 경기장을 짓는 동안 한때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RM이 이번 런던 공연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자를 언급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2019년 그날의 기억과 오늘을 잇는 아주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회고였던 셈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7번의 이별과 재회. 웸블리 신화 이후 세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고, 뒤이어 멤버 전원이 순서대로 대한민국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맏형 진이 2022년 12월 입대해 2024년 6월 전역했고, 제이홉이 2023년 4월 입대해 그해 7월 전역했습니다. 슈가는 신체 조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2025년 6월 소집 해제되었고, RM과 V는 2023년 12월 12일 나란히 입대해 2025년 6월 10일 함께 전역했습니다. 막내 라인인 지민과 정국 역시 2023년 12월 동반 입대해 2025년 6월 11일 나란히 전역했습니다. 전역 현장에서 지민은 코로나부터 군대까지 참 긴 시간이었다며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국은 함께 복무한 동기들에게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공백기 동안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군 복무 중 발매한 솔로곡 후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 무려 33주간 이름을 올리며 K-팝 역사상 최장기 차트인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RM이 복무 중 공개한 뮤직비디오 로스트는 여러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7멤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시간을 지나 2026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성 무료로 진행된 컴백쇼를 통해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컴백쇼는 넷플릭스로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무려 1840만 명이 동시에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과 타이틀곡 스윕은 각각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무려 7장의 앨범을 빌보드 등 주요 차트 1위에 올려놓은 팀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인 화력. 이번 런던 공연의 규모를 숫자로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런던 공연 티켓은 발표되자마자 단 3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두 번의 공연은 약 6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시에 수용했고, 오프닝 게스트 없이 오직 방탄소년단 단독으로 무려 2시간 30분, 총 23곡에 달하는 방대한 세트리스트를 소화했습니다. 이번 아리랑 투어는 애초 79회로 시작했지만 아시아와 남미, 유럽까지 폭발적인 티켓 수요가 이어지면서 자카르타와 필리핀 공연이 추가로 확정되어
현재는 총 88회 공연으로 규모가 커진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대형 스타디움 중심으로 투어가 진행되는데도 계속 공연이 추가되는 건 방탄소년단의 티켓 파워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익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리랑 투어의 순수 티켓 매출만 최소 1조 2천억 원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빌보드는 공연과 굿즈, 라이선스, 앨범 판매와 스트리밍을 모두 합친 수익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 투어 전체 수익이 약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투어에 필적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 광풍. 사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런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투어 발표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글로벌 숙박 플랫폼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단 48시간 만에 해외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155%나 증가했고, 6월 부산 공연이 예정된 지역의 검색량은 무려 2375%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어의 첫 해외 관문이었던 4월 도쿄돔에서는 일본 아미 11만 명이 완벽한 아리랑 떼창을 성공시키며 화제를 모았고, 곧이어 4월 말 미국 템파에서는 19만 명에 달하는 아미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미국 남부를 뒤흔들었습니다. 5월 멕시코시티 공연 당시에는 공연장 밖에까지 약 7만 명의 아미가 모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팬들이 담장 밖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방탄소년 측에 공연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이번 아리랑 투어는 가는 도시마다 그 나라의 국가적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럽까지 이어지면서 마드리드와 브뤼셀을 시작으로 한 유럽 구간 티켓은 개막 전부터 이례적인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지 공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흥행 사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바로 지난 7월 6일과 7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 새겨진 한국의 혼. 이번 아리랑 투어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무대 연출 그 자체에 있습니다. 투어명 로고부터 아리랑의 초성인 이응 미을 리을과 태극기의 하늘을 뜻하는 건괴와 불을 뜻하는 리괴의 문양을 불꽃의 붉은색과 결합해 만들었고, 360도로 펼쳐지는 스타디움 무대 구성 역시 태극기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런던 공연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최초의 360도 콘서트로 기록되며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관객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스피커에서는 국악이 흘러나왔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지를 모티프로 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무대에서는 전통 탈춤의 영감을 받은 연출과 승무춤사위의 영감을 받은 새하얀 천의 움직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팝과 랩이 어우러진 곡 바디 투 바디 무대에서는 한국 민요 아리랑의 설율이 샘플링되어 흘러나왔고, 그 애틋한 가락에 맞춰 360도 전 방향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런던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질감 없이 하나로 녹아든 이 무대는 왜 방탄소년이 K-팝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새로운 공연 방식. 이번 런던 공연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하루짜리 콘서트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였다는 점입니다. BTS The City 런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공연 며칠 전부터 런던 전역을 물들였습니다.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 아이는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 빛으로 점등되었고, 템즈강에는 방탄소년단을 테마로 한 보트가 운항되며 도시 전체가 색다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에서는 2019년 웸블리 공연 당시의 상징적인 무대 의상을 전시하는 특별 전시가 열려 7년 전과 지금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대형 박물관과의 협업 프로그램까지 진행되며 총 8곳의 명소를 도는 스탬프 랠리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런 더 시티 방식은 런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스피어의 외벽 전체가 아리랑 테마로 뒤덮이고, 에펠탑 모형, 하이롤러, 룩소르 같은 스트립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차례로 붉게 물들었으며, 이 2주간의 도시 캠페인이 라스베이거스에 안겨준 경제 효과만 1억 6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며칠씩 이어지는 이 축제는 방탄소년단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컨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팬들과 함께 완성한 즉흥의 순간들. 이번 투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예측 불가능한 깜짝 무대입니다. 아리랑 투어는 도시마다 서프라이즈 공목이 바뀌는 것으로 유명한데 런던에서는 다이너마이트 무대가 끝난 직후 제이홉이 관객들에게 진짜 이벤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지민이 무대를 오가며 관객들에게 어떤 곡을 듣고 싶은지 직접 물어보는 즉석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21세기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공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날 런던 무대에서는 앨범 B에 수록된 Life Goes On과 페르소나 앨범에 수록곡 디오니소스가 특별히 선곡되어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소통 방식은 대형 스타디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극장 공연처럼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는 왜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세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팬덤으로 꼽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꽃과 함께 저문 그러나 끝나지 않은 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Into the Sun이었습니다. 곡이 끝나는 순간 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져오르며 무대 위의 화려함과 하늘 위의 장관이 동시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엔딩을 완성했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과 그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와 병역 등의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와 관객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보라색 응원봉의 물결과 국적과 연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관객들의 모습은 이번 런던 공연이 왜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의 이틀이 끝난 지금 방탄소년단의 여정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곧 미넨과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로 향하고 이후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7년이라는 공백을 뛰어넘어 코로나와 병역 등의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을 지나 다시 관객들 앞에 선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이번 런던 공연은 그 서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도쿄에서, 템파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매번 새로운 도시가 이들을 맞을 때마다 그 도시는 어김없이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이 흐름은 앞으로 미넨과 파리를 거쳐 지구 반대편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7년 전 웸블리에서 시작된 도전이 2026년 토트넘 호트스퍼 스타디움에서 새로운 완성형으로 되돌아온 셈이니 이보다 더 완벽한 귀환이 또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런던 공연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7년의 여정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